지금 드린 게 요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분계 연습이라는 걸 좀 해볼 건데요. 해볼 건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분계할 때 요 원칙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분계가 시험에서는 한 50점 정도 됩니다. 몇 점 정도 돼요? 50점. 그리고 회사 가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계예요. 이쪽 격리 업무 일하시는데. 그래서 이 분계는 꼭 할 줄 아셔야 자격증도 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두 하실 수 있어요. 자격증만이 아니라 이제 그 플러스 알파도 되기 때문에 요 부분 꼭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요 34문제, 34문제짜리는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은 또 다음 거 드릴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풀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아마 대략적으로 시험 볼 때까지 한 분계만 한 1000개 정도? 그 정도는 풀고 시험은 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풀어도 시험장 가시면 뭐 할 거예요?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를 좀 잘 다지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현금 100만 원과 상품 얼마요? 50만 원. 그 다음에 비품 2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뭐 했죠? 개시했죠. 근데 우리가 아직 이거 못 외웠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내가 곧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사. 그래서 회사라고 봤을 때 회사로 들어오면 차변이에요. 뭐라고요? 들어오면 차변. 그 다음에 나가면 대변이에요. 뭐라고요? 나가면 대변. 그리고 잘 기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1번 보시면은요.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려면 사장님이 돈 갖고 오셔야 되죠. 네, 그래서 사장님이 현금을 얼마 갖고 오신 거예요? 100만 원 갖고 오신 거예요. 얼마 갖고 오신 거예요? 100만 원. 그러면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라고요? 회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로 돈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차변의 현금 100만 원. 근데 들어와서 차변이 아니고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러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졌겠죠. 자산의 뭐요? 증가. 그리고 원래는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원래는. 네, 근데 제가 일정 기간까지는 적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금이 자산인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현금 그러면 머릿속에서 자산이네. 그 다음에 100만 원만큼 많아졌네. 그러면 차변이고요. 100만 원만큼 줄어들었네. 그러면 자산의 뭐예요? 감소. 그때는 어느 변이요? 대변.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냥 현금 100만 원만 알아요. 그리고 뭐를 몰라요? 자산 증가인지는 몰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반쪽이 돼버려요. 그 반쪽의 뜻이 뭐냐면 쉬운 건 잘해요. 근데 어려우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걸 잘하려면은 기초가 어때요? 중요해요. 기초도 안 되어 있는데 어려운 걸 하려고 그래? 그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불편해도 증가감소를 쓰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증가감소 쓰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그냥
자산이라고만 쓰고 방향 표시를 위로 올려도 되잖아요. 꼭 다 쓰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본인이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본인이 써놓고 뭐라고 썼지? 이것만 아니면 어떻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적는 건 남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상품도 갖고 오셨어요. 모두 갖고 오셨어요. 상품 얼마치 갖고 왔죠? 50만원. 얘도 자산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상품이 있고요. 뭐가 있다고요? 상품. 그 다음에 제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품이 있어요. 상품과 제품의 뜻? 둘 다 글씨가 틀리죠? 그러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상품은 언제 쓰고 제품은 언제 쓸까요? 맞춰보세요. 찍으셔도 됩니다. 상품은 언제 써요? 상품은 언제 써요? 뭐 할 때요? 그럼 제품은요? 제품은 만들 때. 상품은요?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예요. 제품은요?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회사라 그러잖아요. 무슨 회사라 그래요? 제조회사.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조회사 가시면 제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유통회사에 갔어. 그러면 뭐라고 쓰는 거예요? 상품. 참고로 회계 공부하면 진짜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내가 만약에 간호사를 배웠어. 그러면 어디밖에 못 가죠? 간호 관련된 병원밖에 못 가죠. 근데 회계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병원도 취직할 수 있고요. 병원에서도 원무과 뽑죠.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에서도 취업할 수 있어요. 카센터도 취업할 수 있어요. 건설회사도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웬만한 회사의 격리 직원들 다 있으니까. 그래서 장점은 그건데 최대 단점은 뭐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 많이 버는 직업들은 대부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다 보니까 돈은 많이 못 버는데 장점은 뭐냐면 회사만 잘 들어가면 오래도록 다닐 수 있어요. 왜냐면 회사 사장님들이 돈 만지는 사람 자주 바뀌는 걸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런 거 아니고 사장님하고 어느 정도 쿵짝만 맞으면 몇십 년 동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그게 장점. 근데 단점이라면은 월급이 아주 세진 않아요. 왜냐면 나나가도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아도. 제 13년 전인가 14년 전에 월급 150에 사람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고로 그 당시에는 150도 적은 건 아니었어요. 120, 130이 엄청 많은 시절이니까. 이력서가 150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최저임금으로 뽑는다 그래도 못해도 2, 300개는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오른 거잖아요. 그것도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오른 거지. 아니었으면 지금도 120, 130일 거예요.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올라간 거지. 그래도 요거 차이점 꼭 알고 계세요. 상품은 사다가 파는 회사. 제품은요, 만들어서 파는 회사. 그래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회계하시려면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품 얼마치 갖고 오셨어요? 20만원어치. 비품도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물어봐야죠. 비품. 비품은 1년 이상 사용하는 집기류하고 비품류를 이제 비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뭐 컴퓨터, 에어컨,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에어컨, 책상 뭐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고 해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여기 지금 보면 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50만 원 있고 얼마 있죠? 20만 원 있죠? 그러면 차변이 170이에요. 얼마라고요? 그러면 대변도 170이 나와야 돼요.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170.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차변하고 대변하고 항상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차변은 170인데 대변은 160이야. 100% 틀린 거고요. 차변은 170인데 대변은 180이야. 그것도 100% 틀린 겁니다. 무조건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라고 써 있죠. 우리가 제일 먼저 가지고 하는 돈을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본금. 뭐라 그래요? 자본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170. 자본의 증가. 되셨습니까? 네. 이거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업이나 뭐 식당 이런 거 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서 꼭 이거 물어봐요. 네 돈 얼마 갖고 해? 그 네 돈이 뭐예요?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내 돈 얼마 갖고 하냐, 대출 얼마 받았냐 이런 거 사람들이 그냥 궁금해합니다. 네. 그냥 궁금해해요. 왜냐면 저런 거 차리는데 얼마나 들지 이런 거 궁금해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제 주변에서 그 명륜진 사갈비 아시죠? 제 주변에 계신 분이 했는데 지금도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에 개업했는데 5억 들었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명륜진 사갈비는 작은 평수에는 안 내줘요. 프랜차이즈를. 좀 어느 정도 평수 되는 데다가 또 신도시에다가 좀 큰 데다 해갖고 한 5억 정도 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듣고 한 3개월인가 4개월 후에 터졌죠. 뭐가요? 코로나가. 그러면 아마 매출액 못해도 반토막은 났을걸요. 왜냐면 저희 동네도 있거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손님이 좀 많이 줄긴 했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 회복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전보다는 그전엔 줄 서서 먹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엔 줄 서야 되면 사람들이 줄 안 서요. 잘. 진짜 맛집 아니면. 딴 데 가서 먹는 경우가 늘어나서 어쨌든 과거보다 식당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도 식당 간 지 한 3-4달 됐어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그런지 아니 원래 그런 쪽에 좀 민감하긴 해요. 방 있는 식당 아니면 안 가세요. 근데 방 있는 식당이 대부분 가격이 어때요? 세요. 그리고 3달 전에 한번 가고 그 사이엔 그냥 포장만 해서 먹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당좌 예금. 무슨 예금이요? 이거 시험 보실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이 무슨 예금이냐면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을 당좌 예금이라고 해요. 뭐 발행하기 위한 거요? 수표. 그래서 당좌예금에 가입이 되어 계시면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TV 보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TV에서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운동선수가 저기 뭐지? 무슨 수표라 그러지? 백지수표. 네, 백지수표 받았다라고 간혹가다 TV나 이런 데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있어요. 그 백지수표를 발행하려면 여기에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예금이에요?
당좌예금에. 그래서 이 당좌예금에 가입을 하면은 은행에서 수표 뭉치를 줘요. 그럼 거기에다 숫자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야구 선수는 그 백지수표를 받았대요. 거기에다 너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랬고 지금 후회 중이래요. 그때 5억인가 10억 썼다 그러거든요. 거기에다 공 하나만 더 붙일 거야. 왜냐면 백지수표는 쓰는 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 문구 많이 나옵니다. 뭐 발행한다고요? 수표 발행.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금 30만 원을 한양은행에 무슨 예금하셨어요? 당좌 예금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금을 하려면 우리 은행 가서 예금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돈을 들고 어디로 가죠?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직원들한테 돈을 뭐 하죠? 주죠. 맞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겁니다. 맞죠? 돈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들어와야 차변이에요. 나가면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 왜 대변이냐면 내가 은행한테 돈을 주면 이 돈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산의 뭐예요? 감소. 그 대신 우리가 통장에다 돈을 넣으면 현찰은 줄어들지만 통장은 많아집니다. 그 통장 이름이 무슨 예금이에요? 당좌 예금이에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자산의 증가. 원래는 들어왔냐 나갔냐는 보조수단이에요. 원래 제일 좋은 거는 당좌예금은 자산이야. 통장에 돈 넣었으니까 예금이 많아졌네. 그럼 자산에 뭐요? 증가. 그 다음에 현금은 자산이야. 근데 은행에다 돈 넣으려면은 현금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자산에 뭐요? 감소. 이렇게 되면은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그게 좀 헷갈리시면은 들어왔냐 나갔냐도 이렇게 같이 섞어서. 근데 그게 힘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명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계정 과목. 시험 때에만 쓰는 계정 과목이 한 50가지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딱 봤을 때 얘는 자산이야.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보조수단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 이용한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제주상해에서 상품 50만 원을 매입했대요. 뭐 했대요? 매입했대요. 매입하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에요. 차변에 뭐가 들어왔어요? 상품. 상품 50인데 왜 차변이냐면 상품은 자산이에요. 그리고 사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그래서 자산에 뭐요? 증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원칙에 맞춰서만 하시면 돼요. 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산 증가하면 어느 변에 써라? 차변에 써라. 그래서 이 증가 감소를 잘 하시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요. 어려운 게 나와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증가 감소가 잘 안 되면은 쉬운 건 잘하는데 어려운 거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뼈대가 중요하다고.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기존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기초 다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진짜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기초가 제일 하기 싫어요.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이거 건너뛰어도 할 수는 있어요. 못하지는 않는데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에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분기 한번 틀린 적 있거든요.
우리 대리님 틀린 거는 한 6개인가 8개 내가 잡아주고 나 하나 틀렸는데 욕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틀릴 때에는 이거 틀렸는데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고쳐. 그럼 고치면 땡이잖아요. 나 하나 틀리면은 내가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막 욕도 먹고 붕괴를 가르쳐 주는 등 그래갖고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너보다 붕괴 더 잘하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그분이 더 잘 알죠. 왜냐면 그 회사 다닌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신 분이셨으니까. 차대변을 거꾸로 썼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일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회사 다닌 지 이제 한 달째였어요. 예. 근데 오래 다니면은 급해도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요. 맨날 똑같으니까. 하나 틀렸다가 아주 큰 죄를 저질렀는 줄 알았죠. 엄청 혼났죠. 근데 원래 회사 생활은 그렇죠. 예. 그래서 빨리 갑이 돼야 돼요? 을이 돼야 돼요? 갑이 돼야죠. 예. 근데 막내 때는 막내는 을도 아니죠. 저기 정이죠, 정. 갑을 병정할 때. 그리고 빨리빨리 들어가서 막내를 타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금은 외상으로 했죠. 답 먼저 써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외상으로 산 걸 외상 매입금이라 그래요. 부채의 증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 있고,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이 있어요. 둘 다 외상 관련된 거예요. 근데 위에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쓰는 거고요. 밑에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정리하세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은 뭐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요? 판매. 그래서 지금 여기 상품 샀죠? 아까 제가 상품은 사다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파는 거라 그랬죠? 그럼 판매와 관련이 있어요. 그때는 요 위에 거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 지금은 외상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는데 판매와 관련 없을 때는 요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돼요. 미수의 뜻이 뭐죠? 네,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배웠다 그래서 꼭 격리 파트로만 가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갈 수 있는 폭이 넓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영업부 보조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영업부 보조. 그러니까 영업부 분들은 대부분 외출해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일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업부 보조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영업부에서 일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관련된 업무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업부 직원들이 밖으로 나갈 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미수금 받으러 간다고. 미수 받으러 간다고. 맞죠? 네. 그래서 미수의 뜻이 뭐예요?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 다음에 미지급의 뜻은 뭐죠? 안 줬다. 그래서 결론은 얘네들도 외상이에요. 근데 회계에서는 이 두 가지는 뭐와 관련이 없을 때만 쓰라고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요거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4번. 영업용 책상과 의자 얼마요? 10,000원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대금은 뭘로 발행하셨대요? 예, 수표 발행하셨대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책상하고 의자 몇 년 이상 쓰세요? 1년 이상 쓰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비품. 그냥 얘기하세요. 뭐 필요하시면. 그래서 얼마치 사셨어요? 10,000원어치 사셨어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대금은 뭐 하셨대요? 수표 발행했대요. 뭐 발행하셨대요? 수표. 아까 제가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 그랬죠? 예, 당좌예금이라 그랬어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래서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고요? 당좌예금이에요. 당좌예금 얼마요? 10,000원. 자산의 감소. 그리고 초반에 잘 안 됩니다. 특히 처음 하신 분들은 안 되니까 공부하는 거고 안 되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잘 되면 뭐하러 여기 있어요? 혼자 하지 그냥. 그리고 틀리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서 틀리면은 제가 그것도 틀리세요 이런 얘기 안 하지만 회사 가서 틀리면 그런 것도 틀리냐라고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가끔씩 간혹가다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 중에 안타까운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은 얘기는 뭐였었냐면은 야간반을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근데 야간반이든 주간반이든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시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꼭 하거든요. 회사 가시면 회사에 맞춰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누가 알아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회사 관련돼서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회계 관련돼서도. 왜냐면 여기에서 배운 거는 이론적인 거고 회사 가시면 또 회사에 맞춰서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 1년인가 2년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은 이제 야간반을 듣고 자격증을 따셨어요. 근데 이제 회사를 갔는데 그분 친구분이 오신 거예요. 그 친구분이 소개해줘 갖고 와서 자격증 공부하고 땄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 이제 직장 상사분이 대놓고 그랬대요. 너 자격증 진짜로 딴 거 맞냐고. 예,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직장에서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주는 일 잘하는 사람. 근데 자격증이 있다 그래갖고 뽑아서 일을 줘봤더니 생각보다 뭐 한 거예요? 못하네. 그러면 인신공격부터 별별 얘기 다 나와요. 예. 근데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밑에 부하 직원이 빨리 해야 나도 집에 갈 수 있고 하나라도 틀리면은 자기도 가야 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늦어질 수밖에 없죠.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열받아갖고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 진짜로 자격증 딴 거 맞냐고. 예. 근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격증은 자격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졸업할 때는 이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나 아는 거 많아. 나 공부 많이 했어. 그러니까 회사 가면은 별거 없을 거야. 근데 회사 가면 또 회사만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얼마나 빨리 습득하느냐. 그리고 공부랑 또 가장 틀린 게 뭐냐면 회사 가면은 내가 맡은 일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종 보면 뭐 딴 일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게 생길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회사 가서는. 특히 초반에 많이 틀리면 안 돼요. 이게 사람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많이 틀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얘는 일 줘봤자 또 뭐 할 거예요? 틀릴 거야. 이렇게 각인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첫인상이 안 좋았을 경우에 그걸 좋게 하려면 첫인상을 좋게 보여주는 것보다 몇백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이 사람의
첫인상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실수를 가장 안 하는 게 중요한데 실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처음 가보면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새로 보는 사람, 컴퓨터도 새로 보는 컴퓨터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엔 좀 정신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바짝 잡고 초반엔 좀 안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각인된 다음엔 틀려도 그냥 얘가 바쁘다 보니까 하나 틀렸나 보지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처음부터 틀려서 얘는 일 못하는 애야 라고 인식이 돼버리면 추후에 어떻게 되냐면 틀리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럼 그렇지로 바뀌어요. 그게 참 근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데 잘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액션이라도 좀 취해줘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영업용 건물 얼마요? 4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대금은 몇 달 후에요? 네,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건물 얼마요? 400. 자산의 증가. 대금은 몇 달 후요? 예, 한 달 후. 그러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판매와 관련이 없죠. 건물은 네, 팔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거기 앞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영업. 거기 건물 앞에 영업이라고 써있죠? 예, 그럼 무슨 용이에요? 이거는 영업용이에요. 영업용의 뜻이 뭐예요? 팔 거다, 안 팔 거다? 안 팔 거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에 게 기억나야 돼요? 밑에 게 기억나야 돼요? 밑에 게. 그래서 미수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얼마요? 400.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그래서 6번 보시면은요. 외상매출금 30만 원을 뭘로 받았죠? 네, 현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보시면 차변에 뭐요? 현금 얼마 받았어요? 30만 원. 그러면 자산의 뭐예요? 증가예요. 자산의 뭐라고요?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돈 받았죠. 왜 받았나 봤더니 외상으로 판 게 있었죠. 그 외상으로 판 걸 뭐라 그래요? 외상 매출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 드릴 거예요.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수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답 먼저 써드려요. 그리고 뒤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분계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분계. 그래서 이 분계는 참고로 원리 원칙이 아니지. 요거는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어요. 뭐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결과적으로 돈 받았죠. 얼마 받았죠? 30만 원 받았죠. 왜 받았나 봤더니 외상 매출금이 얼마 있었어요? 30만 원.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 현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이게 현금을 왜 받았구나. 외상으로 뭐 했구나. 팔았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 되면은 분계만 보고 이게 뭐네 이런 식으로도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적응되시면. 그리고 공부하실 때 팁이라고 하긴 그렇고 저희가 6월달 시험 있죠. 그 시험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배웠다 그래서 내일 될 일도 없거니와 마음 절대로 급하게 먹으시면 안 돼요. 종종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욕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자격증은 따고 싶어. 불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공부 안 했는데 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종종 이런 분들은 있어요. 수업 열심히 듣고 붙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수업이라도 열심히 들은 거잖아요. 근데 수업도 대충 듣고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 맨날 그래요. 모르겠대. 당연히 모르죠. 본인이 한 게 없는데. 그러고서 마지막에 그래요. 나는 회계하고 안 맞아서 못 듣겠대. 그만두겠대. 그만두는 건 상관없어요. 그만두는 건 상관없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죽기 전에 한 명한테는 꼭 물어볼 건데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맞는 건 뭐예요? 나하고 맞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저도 이거 나하고 100%안 맞아요. 100%는 안 맞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제 성향하고 한 80% 정도 맞아요. 100% 맞는 거 찾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맞으면 쿡 참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분 있어요. 나는 회계만 보면은 미칠 것 같아. 그럼 그만두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거는 완전히 성향이 안 맞는 거니까. 근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본인 성향에 맞춰서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학원 일할 때 어떤 분이 계셨냐면 남자분이셨는데 그 뭐지? 깔끔병을 뭐라 그러죠? 결벽증. 남자분이신데 어느 정도 결벽증이냐면 저 문 있죠? 저 문 들어올 때 저 문을 손으로 안 잡아요. 물티슈로 잡아요. 네. 그리고 수업 시간이 8시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4시간을 화장실에 있어요. 화장실에서 뭐 하시는 줄 알아요? 손 닦아요. 나 화장실만 가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분은 뭐지? 그냥 나하고 화장실 가는 타이밍이 맞나?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반 수업하시는 분이 그러시는데 수업의 반 정도를 나가서 손 닦고 있는데. 근데 그분 자리는 되게 깨끗해요. 아침에 오시면은 물티슈 갖다가 컴퓨터 다 닦고 본체 닦고 마우스 닦고 모니터 닦고 다 하신대요. 근데 중요한 게 수업 시간에 반은 없어지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은 컴퓨터를 배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일부 집에서 이렇게 프리랜서로 해서 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 회계 배우면 안 돼요. 왜냐면 대부분 회계는 같은 사무실에 여러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성향하고도 맞는 것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건 없어요. 나하고 100% 맞는 거, 100% 맞는 거 있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100% 맞는 거는 나는 기분은 좋은데 돈을 못 버는 확률이 높아요. 저희 친척 형이 지금은 저거 하시거든요. 주류 판매하거든요. 주류 영업 뛰는데 그 전에 그거 했었어요. 뭐 했었냐면은 그 산 타는 걸 좋아해서 그 등산하시는 분들 안내하는 그걸 했었어요. 예. 근데 그 형이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취미가 일이 되면 좋기는 하다. 예.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지장은 없는 일을 찾으라고 그 얘기를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내 취미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진 않죠. 그래서 100% 찾는 건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했을 때 아침에 눈 떴는데 출근하고 싶어 정도면 그냥 하세요. 근데 이러면 그만두는 게 맞아요. 저도 한 3, 4년에 한 번씩 그런 분이 계시는데 아침에 눈 뜨면 눈 뜨기가 싫어. 네.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무슨 고민이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때리쳐야 되나? 근데 또 옆에서 또 주무시는 분도 있고 꼬맹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그만두기가 어때요? 어려워지긴 하죠. 여자분들도 비슷해요. 결혼하고 나서 일자리 이렇게 잡으면 아주 쉽진 않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살아갈 걸 찾는 것도 어때요?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국가가 나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천년만년 내 옆에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 잘 찾으셔서 잘 잡아야죠. 그 다음에 7번 소모품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요.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소모품 B라고 있어요. 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모품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뒤에 뭐가 하나 붙어요? B가 하나 붙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여기에서는 뭐 별 얘기 없으니까 그냥 자산 처리할게요. 자산 처리. 네. 그래서 자산 처리라고 나오면 뭘로 하시면 돼요? 소모품.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보실 때 비용 처리하시오 그러면 소모품 B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얼마요? 15,000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구입하고 대금은 뭘로 줬다고요? 네, 현금 줬어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 얼마요? 15,000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8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전기료 4만원하고 수도료 얼마요? 15,000원을 뭘로 지불했죠? 현금 지불했죠. 그러면은 대변의 현금 합치면 얼마예요? 네, 55,000원이에요. 얼마예요? 55,000원. 그래서 돈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전기료하고 뭐요? 수도료. 수도 광열비 55,000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 수도 광열비는 첫 번째로 수도 요금.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수도라고. 그 다음에 광자가 무슨 광자죠? 빛광자예요. 빛 내려면은 전기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요금이요? 전기 요금. 그 다음에 열 내려면은 가스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요금이요? 가스 요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난방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요금이요? 난방 요금. 요렇게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수도 광열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 발행했대요. 매입하면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오죠. 그래서 상품 얼마 들어왔어요? 4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수표 발행했죠. 뭐 발행했어요? 수표 발행.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얼마요? 40만 원. 자산의 감소. 그다음에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이달분 신문 구독료 5,000원을 뭘로 지급했죠? 현금 지급했죠. 그러면 현금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죠.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대변에 뭐요? 현금 5,000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신문 구독료 있죠? 예, 요걸 도서 인쇄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도서 인쇄비. 그 다음에 부연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유튜브 관련돼서도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드릴게. 첫 번째로 일단 도서 인쇄비 먼저. 도서 인쇄비는 말 그대로 도서, 책, 그 다음에 사진 현상, 그 다음에 명함, 인쇄, 그 다음에 좀 전에 나온 신문 구독료 이런 것들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도서 인쇄비라 그래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회사들마다 약간씩의 차이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서 일단 유튜브는 채널명은 다산 전용구예요. 네. 안 어렵죠? 제 이름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매일매일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혹시 빠졌을 때. 네. 얘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부입니다. 그래서 주는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면 되고, 혹시 빠지셨거나 그랬을 때, 네, 여기 와서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파일명 그대로 올려요. 그래서 여기 앞에가 2021-04-05가 오늘 날짜예요. 그 다음에 1503으로 시작하면은 3시. 네, 요 앞에가 그냥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전반 거랑 같이 올려요. 네, 그러니까 오전반은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거든요. 여기 시간 보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로 시작하는 건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 반은 14부터 해서 18, 9 사이에 나오는 숫자에 있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빠졌을 때 이거 겁나 길어요. 저희가 지금 수업 시간이 200시간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보려면은 못해도 100시간 이상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파트나 그런 거 있을 때는 보시면 되고, 그거 아니면은 꼭 보실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구독 안 눌러도 되고, 구독 눌렀다가 수업 끝나면 취소하셔도 돼요. 이건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전엔 학원 홈페이지에다 올렸는데 학원 홈페이지 올리는 게 너무 불편해요. 영상도 올려야 되고 얘도 끌어다가 또 붙여야 되고 좀 복잡해서, 예, 유튜브는 아직 무료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다 올리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수업 시간에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예, 제가 내일은 꼭 저기 카톡방 만들게요. 단체 카톡방. 그래서 카톡방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문의 주셔도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